안녕하세요. 송영욱TV의 송이영욱입니다. 같은 10만 원을 저축해도 누군가는 3배를 받아가고요. 누군가는 그냥 10만 원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차이는요, 투자 실력도 아니고 노력의 차이도 아닙니다. 정책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, 금융기관이 알려주는 상품만 가입하고 정부가 알려주는 진짜 좋은 상품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오늘은 그 정부가 좋은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2030 세대한테 혜택을 주는 상품, 그리고 4050 세대한테 혜택을 주는 상품,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품이 있으면은 꼭 가입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청년들이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. 제가 20대였을 때는 청년을 위한 그런 저축 상품 같은 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청년을 위한 저축 상품도 많아지고 대출 조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청년 미래적금은 지금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.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. 지금 청년 관련된 계좌에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이 있죠. 그런데 이 청년 도약 계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청년 도약 계좌가 없어지는 대신에 내년에 청년 미래적금이 생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요, 청년 도약 계좌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거기에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년 도약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계좌 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. 청년 도약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내년에도 계속 그 계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내년에 시행되는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미래적금이나 가입 기준은 똑같습니다.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니까 똑같은데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.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봉 7,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연봉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좀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7천만 원, 7,500만 원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청년 미래적금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년 도약 계좌를 빨리 가입해 놓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만기도 좀 달라졌는데요.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인데 청년 미래적금은 3년입니다. 청년 도약 계좌가 만기가 5년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불만이 컸거든요. 만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.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청년 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니즈에 부응한 상품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납입 한도는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 월 70만 원,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요. 정부 지원금은 더 늘어났습니다.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5년간에 걸쳐서 최고 198만 원 나오거든요.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에 최고 216만 원까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나오고요. 납입금 기준으로 보면은 한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한 4%대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금 대비 6%에서 12%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은요, 청년 도약계좌의 최고 수익률은 한 9.54% 정도 되는데요. 청년 미래적금의 최고 수익률은 무려 16.5%까지 추가할 수 있다.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. 최근 적금 금리가 한 2%, 3%대에 불과한데, 이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16.9%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다. 그래서 이 나이에 해당되는 청년분께서는 반드시 내년에 청년 미래적금을 넣는 게 좋겠다. 내년에 청년 도약계좌가 끝나기 때문에 청년 도약계좌를 가입하고 지금 계신 분들은 내년에 청년 도약계좌도 있고 그다음 청년 미래적금을 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미래적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.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고 어쨌든 금년에 할 일은 청년 도약계좌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만들어 놓고요. 그리고 내년에 청년 미래적금 시행이 되면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어떤 쪽에 더 돈을 넣을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예전에는 뭐 버티는 사람이 뭐 살아남았다고 하면 지금은 움직이는 사람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빨리 움직여서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2030 세대한테 또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는 통장 중에 하나가 청년주택드림 통장입니다. 이것은요, 기본금리에다 추가금리를 합해서 지금 한 4.5%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. 일반 적금금리가 2%대에 불과하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상품은 세제 혜택이 비과세도 되고 소득공제도 됩니다. 일반적으로 다른 절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하나만 되거나 또는 소득공제 하나만 되거나 또는 뭐 세액공제 하나만 되거나 이렇게 하나만 되는데 이 상품은 비과세도 되고 소득공제도 된다. 그래서 두 개의 세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. 세 번째, 이 상품은 파격적인 대출을 해줍니다. 금리 보통 한 2.4%에서 4.15%까지 아주 낮은 금리로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을 해주거든요. 제가 신용등급이 높은 편인데요. 제가 지금 대출 받으려면 한 6%대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저보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들이 금리 2.4에서 4%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가입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니까 연소득 5천만 원 추가되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. 청년주택드림 통장 같은 경우 가장 큰 혜택이 대출이라고 했는데요. 대출 금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.4에서 4.15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조금 연봉이 높을수록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내야 됩니다. 그런 차이고요. 연봉이 적을수록 기본 금리가 낮아진다.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. 이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면 0.1% 감면해주고 또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0.5% 감면해주고요.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또 0.2%를 추가로 감면해줍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2%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아이 둘을 낳으면 1%대 대출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대출 자격은 만 39세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6세, 37세, 38세 요 정도 나이대라고 하시면은 빨리 이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요 청년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.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. 그다음 소득이 연봉 기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청년주택드림 통장이라는 그 통장에 1년 이상 납입하고 있고 그 납입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요 납입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 나이가 36, 37, 38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납입 조건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모든 주택이 아니라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경기 지방 쪽에 신규 분양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. 모든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평형수로 보면 한 33평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30의 대박 상품이 장병내일 준비 적금입니다. 우리 2030 중에 이제 군대 가시는 분들 계시죠? 군대 가시면은 장병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것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가입 기간은 24개월까지 가능한데 월 저축 한도는 5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.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. 왜 그 이상 할 수가 없냐면은 이 상품은 엄청난 특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떤 특혜가 있냐면요. 수익률 100%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엄청나죠? 이 상품은요. 비과세 상품입니다. 일단은 이자 수익에 대해서 그 세금이 없고요. 금리는 한 5% 이상의 금리를 지급합니다. 그러니까 금리도 굉장히 높고 매칭 지원금이라고 해서요. 총 납입금의 100%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매월 55만 원씩 내면은 별도로 또 국가에서 5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100%는 먹고 들어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기 수익률은 그러니까 원금 대비 100% 플러스 금리 뭐 5%라고 하면 5%에 해당되는 금리만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성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군대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되잖아요. 만약 18개월 동안 매월 55만 원씩 납입한다고 하면은 납입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99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만기가 되면은 매칭 지원금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확보해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990만 원 적금하고 2천만 원 받아오는 상품이니까
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4050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혜택 있는 상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희망저축계좌라는 건데요. 희망저축계좌는 어느 정도로 대박 상품이냐면요.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은 10만 원보다 3배 나온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3년 동안 넣었을 때 본인 저축액은 총 360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런데 정부에서 그보다 많은 3배를 더 지원해서 10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. 그래서 10만 원씩 3년 넣으시면은 자기가 넣은 원금은 360만 원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무려 1440만 원 플러스 이자만큼을 더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최대 300% 대박 상품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희망저축계좌 1 통장이고요. 희망저축 2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100%까지만 지원해 줍니다. 만약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에 100%인 10만 원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약에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게 되면은 총 360만 원이 되는데 360만 원과 별도로 정부에서 또 360만 원을 줘서 720만 원 플러스 이자만큼을 받게 되는 거죠. 굉장히 대박 상품인데 이런 상품을 누구에게나 지원해주면 좋겠지만은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자한테는 희망저축계좌 1, 그 다음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희망저축 2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.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죠? 그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변에 혹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상품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독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희망저축계좌 1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요. 생계급여자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요, 월 소득이 76만 5,444원 이하여야 됩니다. 우리나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39만 2,113원인데요.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32% 이하이신 분들, 그리고 40% 이하이신 분들, 이런 분들이 희망저축계좌 1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의 3배 정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중위소득의 48% 이하 또는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신 분들이 받는 건데요.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희망저축계좌 1 같은 경우에는 한 76만에서 96만 원 정도 이하 되시는 분들,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119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만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저소득층 같은 경우만 해당된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이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주민센터 있죠? 우리 집 주변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만약 대상이 되시면은 이 300% 대박 상품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4050 세대를 위한 절세 상품 3종 세트가 있죠. 이것은 꼭 4050 세대만을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데 2030도 가능한데요. 2030보다는 4050 세대가 더 절실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대표적인 상품이 ISA 계좌, 그다음 연금저축 계좌, 그다음 IRP 계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ISA 계좌는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200만 원에서 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는 상품이죠. 그리고 만기 때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금액의 10%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꼭 가입해야 될 첫 번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, 연금저축과 IRP. 연금저축도 하나의 절세 계좌인데 연간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죠. IRP도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인데요.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최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 900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과 IRP에 두시면은 최고 15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년 가면 세금 환급액만 해도 한 1,5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4050 세대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ISA, 연금저축, IRP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
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. 정책형 상품은요,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투자는 선택이지만 정책형 통장은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 영상 보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통장이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바로 가입하시고요. 이러한 정책형 통장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도 더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